자, 이렇게 해서 수집한 자료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더 내용을 볼 거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성 부속명세서를 어떤 걸 작성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마감이 필요한 서류는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서를 마감한 다음에 수정후 마감한 다음에 신고서를 검토하는데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이 그 사이에 또 7월 달, 8월 달, 7월 달 부가 신고할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벌써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V봇 검증이라는 게 새로 메뉴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태까지 이제 요청한 거죠. 왜 여기에는 뭐 이런 검증 기능이 없냐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V봇 검증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마감하려고 그러면 V봇 검증을 통해서 검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해서 신고사항에 뭔 오류는 없는지를 V봇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해줘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 누르면 V봇 검증이 쭈루루루루 해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책에다가는 아직 실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서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메뉴가 생기고 신고할 새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강의한 때까지 그러니까 실어놓지 않았는데 다음번에 이제 부가 신고하는 교재에다가는 이 V봇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을 올려놓을게요. 이게 생긴 지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돼서 이 신고 마감 전에 V봇 검증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회사에서 담당자가 거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거른 다음에 그 내역을 거래처에 내역을 보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신고하고 난 다음에 납부서를 전달하고 가상계좌가 기재된 납부서를 그러니까 이게 신고하고 난 다음에 납부서를 다운받으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든 거 말고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은 금액하고 이런 것만 나오지 뭐 계좌번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좌 이체할 번호. 근데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난 다음에 홈택스에서 신고한 것을 신고서를 납부서를 다운받으면 거기에 가상계좌가 기재돼 있으니까 그 납부서를 다운받아서 거래처로 보내주면은 거래처에서 보고 뭐 굳이 은행 가지 않아도 뭐 하긴 뭐 요즘은 다 그냥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 납부하게 하면 납부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예전처럼 이제 홈택스 안 들어가고 이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는 회사 같으면 가상계좌 번호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세율 첨부 서류 등 전자서류 관련된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영세율 첨부 관련 서류가 거의 대부분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하는 경우가 특별한 서류 빼고는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근데 환급 관련 서류는 요청하죠. 왜냐하면 조기 환급해줘야 되니까. 조기 환급은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로부터 30일이지만 조기 환급 신고하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촉박해요. 신고하고 5일이니까 돈까지 나가려면은 결제가 뭐 세무서 내부에서는 한 10일 이내에 결제가 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뭐 환급 해줘야 되니까 환급 관련 서류 주세요. 환급 관련 서류라는 것은 환급 관련 계약서랄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체증이랄지 이런 것들, 뭐 대손 같은 경우 대손 이런 서류들을 보내놔야지 담당자가 보고 바로 결제 올려서 환급이 하루라도 빨리 되겠죠.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영세율 첨부 서류 등 전자제출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보내놓으면은 자료 왔구나 보고 환급해주고 혹은 또 다른 것들 이제 그 외에 대손 서류 확인 요건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요청하는 거 말고 그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전자제출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고 뒤에 이제 길게 파트 3에 이 내용에 대한 전부 내용이 쭉 있어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세세하게 부속명세서 하나의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뭐 전자신고하는 거 내역까지 첨부하는 거 내역까지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이제 간략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것은 매출 매입 유형의 이해예요. 매출 매입 유형을 그동안
쭉 해보니까 이걸 제일 저도 이제 많은 직원들을 교육하고 해봤는데 매출 매입 유형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좀 이게 연차가 있고 그러면은 매출 매입에 대한 유형을 많이 접해봤으니까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혹은 이제 이런 업무를 접해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매출 매입 유형을 잘 모르니까 당장 입력해 보세요라고 하면 입력할 때 긴장부터 해요. 왜? 매출 매입에 대한 유형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책에 해놨으니까 기본적인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에 보시면 매출 매입 유형 라인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매출 매입 전표 입력에 유형에 여기 월, 일 말고 유형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형을 입력할 때 크게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 하단부에 이렇게 부가세 유형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매출 부분, 그다음에 매입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가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도 저도 굉장히 이게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뭐 과세나 이런 것은 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게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 영세율이 적용되면 10은 영세야? 수출인가? 수출해서 영세율가 적용된 건데 영세로 해야 돼? 수출로 해야 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가세 유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다음 아래 이제 뭐 유형태 활용 입력 방법 뭐 탭 화면이 돼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뒤에도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있는 거라서 탭 화면을 활용해서 하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넣어놨는데 이건 뒤에 가서 또 주목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가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유형 코드 가서 이 코드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매출 유형 코드인데 매출 유형 코드에 이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이제 그 매출 매입 전표 입력하는 데 가서 보시면 더 편할 거예요. 크게 매출과 매입이 있어요. 매출, 우리가 매출한 거 매입하는 거 있는데 코드 입력이 매출 코드는 11번부터 24번 현형까지 11번 과세부터 24번 현형까지 14가지가 있죠. 근데 이걸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로 과세, 11번에 있는 과세는 과세 매출이에요. 그러면 과세 매출이 아닌 게 뭐가 있냐. 영세도 0% 과세지. mon세 말고는 다 과세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다? 세율이 10%인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7번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부가세액이 10%짜리. 우리는 단일 세율은 아니죠. 왜냐하면 10% 세율짜리도 있고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0% 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단일 세율은 아니죠. 0% 10%가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에는 11번의 과세는 세율이 10%짜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1번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2번의 영세율은 영세로 된 12번 영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했는데 영세율 적용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적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다? 여기 12번 영세는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 어떤 경우에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급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밑줄을 좀 그어가면서 할게요.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등에 의해서 국내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내 거래예요. 영세율인데 영해세율이 적용되는데 국외 거래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라는 것은 수출업자가 국외로 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하기 위해서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면 좋겠죠. 근데 만들다라고 하더라도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되는데 이 원재료에다가 재료는 부가세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상품을 구입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구입하는 상품에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보낼 때는 영세율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시간이 뭐 영세율 매입세 공제 뭐 조기 환급된다고 해도 그래도 한 신고하고 한 40일 정도 돈이 부가세만큼 묶여 있어요. 자기 생각, 부가세는 10%인데 뭐 얼마나 돼서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까운 예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제일 핫하게 수출이 제일 많이 됐던 거. 지금은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막 마스크, 방호복 이런 거 품귀 현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다가 막 수출해달라고 요청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빗발쳤어요. 그러면 그냥 뭐 수출할 때 그냥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수출했을까요? 아니죠. 몇억 원, 몇십억 원 단위가 일단 몇십억 원 단위로 매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원이라고만 가정해도 부가세가 10%인 1억 원이에요. 그럼 1억 원이란 돈이 한 40여일간 묶여 있다. 내가 사올 때 부가세 주고 그다음에 수출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고 그 환급 받기까지 한 40여일간 묶여 있으면 내가 다음 것도 사가지고 수출하고 하는데 돈이 그만큼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금이 경직이 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서 내가 어차피 수출할 거니까 영세율로 해서 부가세 없이 해주세요라고 하면 바로바로 자금의 흐름이 융통성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 거래에서 국내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거 마스크나 방호복을 만드는 회사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한테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경우에 한다면 공급하면서 돈 받을 때 부가세 없이 공급하는 이유가 니네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서 외국 수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영세율로 주는 거야. 대신 거기다 근거 서류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국내 거래니까 뭘 발행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를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수출하는 것은 국외로 수출하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저기 베트남이나 혹은 태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해요. 근데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 막 적어가지고 자 거기 수출하는 나라에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좀 불러주세요. 적어갖고 보내봐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매입세 공제도 안 돼요. 왜? 우리가 보낼 때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수출하는 제어에다 부가세를 안 붙여서 영세율에 보내니까 받은 데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에 국내 거래는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영해세율로 발행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어떻게 12번의 영세로 코드 유형을 12번 영세로 하시면 돼요. 자, 13번의 면세는 면세 관련한 매출 계산서 발급부.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면세 개명사업자이던가 아니면 면사업자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면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계산서는 13번 면세로 해서 면세 관련 계산서, 전자계산서건 그냥 종이로 된 계산서건 간에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은 13번 면세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14번 건별은 여기 뭐 유형 무증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무증빙이라는 것은 적격증빙에 해당되는 것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랄지 카드랄지 현금영수증이랄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영수증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이제 세무사무실의 예를 듣자면 우리 막 신고 때 막 바쁘잖아요. 뭐 부가세 신고 때 바쁜데 뭐 신고 대리 막 가져와요. 막 바빠서 요즘 코로나 그래서 아무도 오지 마세요.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막 신고 때 당일날 돼가지고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 와요. 그러면 자료가 원래 많지도 않은데 뭐 그 금액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을 신고하면서 물론 웬만하면 현금 주시면 현금 영수증 아니면 카드면 카드 매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쁘니까 돈만 주고 가는 경우 자료 맡겨놓고 돈만 주고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돈을 받았어. 근데 이게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돼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니까 건별로. 근데 1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저 사람한테 발행을 해줘야 뭘 발행하기에는 우리도 시간이 없어. 지금 오늘 막 신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증빙을 없이 매출했단 말이에요. 신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건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병원 같으면은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뭐 1,000몇백 원, 2,000몇백 원인데 그런 경우에 현금으로 줘요. 뭐 1,000몇백 원, 2,000원이면 2,000원 주고 가는데 그걸 일일이 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자들 줄줄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뭐 어떤 거 간에 이렇게
제대로 된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신고할 수 없으니까 신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신고를 하되 건별로 해서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영수증 미발행분 과세 매출. 근데 과세 매출인데 정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간주 공급. 간주 공급 여러분들 이제 부가세 편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자, 개, 사패에서 이제 그 중에서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그래서 간주 공급 중 사업상 증여이거나 개인적 공급인 경우에는 건별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다가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준다든지 혹은 직원이 직원이 이번에 이번에 아들 장가 간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마침 우리 회사에서 침대 만드는데 그 아들 신혼여행 살림으로 도태 쓰게 하고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이 되거나 뭐 사업 증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간주 경부의 경우에 증빙을 받지 않았으니까 건별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배울 간주 임대료 역시도 건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간이는 간이과세자 매출의 경우에는 간이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공급 대가예요. 그러니까 공급 대가가 공가 세액으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급 대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가액 세액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체 금액을 간이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16번에 있는 수출은 여기 있는 수출은 똑같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얘하고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수출은 외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 이거나 외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이거나 혹은 기타 영세율 적용 매출. 근데 여기 그러면 기타 영세율 적용 매출 뭐냐라고 돼 있는데 뭐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사실 법조문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교관에 대한 공급이랄지 이런 거, 그 외교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을 납품하는데 굳이 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영토 중에 외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토, 외교관, 그러니까 뭐 어디 미국 대사관이랄지, 뭐 영사관이랄지 이런 데에다가 물품을 공급해요. 근데 여기는 외국과 똑같이 치기 때문에 여기다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이 적용돼요. 그 부가세법이나 혹은 뭐 조특법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여기다가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재화처럼 공급하는 금액을 수출로 해서 16번 수출로 해서 매출을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7번은 17, 18, 19번은 이제 카드 관련된 건데 카드로 매출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 카드 단말기로 끄는 거죠. 근데 보니까 과세 품목이면은 카과로, 면세 품목이면 카면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카영으로 하는 게 카과, 카면, 카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20번의 면건은 똑같이 건별 여기도 건별 있고 여기도 건별이 있지만 과세합자는 14번 건별로, 면사합자는 면건으로. 그러니까 병원 기장하는 경우에 이제 병원도 물론 과세합자 있어요. 과세합자의 과세 건별 이 경우에는 14번으로, 면세 건별 진료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면세 건별인 경우에는 20번에 있는 면건으로 해서 전규영수증 미발행분인데 면세 매출인 면건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전자화폐의 경우에 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22, 23, 24번에 있는 여기 현금 영수증 관련된 것은 마찬가지로 카과 카면 카형이 있듯이 현과 현면 현형이에요.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보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과세 품목을 발행하고 현금 받았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했어. 그리고 그러면 현과로, 면세 품목이면 현면으로, 영세율이면 현영으로 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출 유형에 대한 코드고, 매출 14가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옆 페이지에 있는 매입 유형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매출하고 마찬가지로, 매입 유형 코드인데, 매입 유형 코드는 바로 뭐 30번부터 뭐 25번부터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11번부터 24번까지 있고 난 다음에 매입은 딱 끊어서 1부터 100까지를 딱 끊어가지고 50번 전, 50번 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51번부터 62번까지 여기는 좀 두 개 좀 적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51번 과세부터 62번 현면까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첫 번째 51번 과세는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11번 과세는 우리가 매출한 거지만 반대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의 경우에 우리가 물건 사고 증빙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10%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과세 51번 과세로 해서 과세 매입에 입력하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수출하는 사업자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52번 영세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면세 품목이어서 계산서를 수취했다면 53번에 면세로 입력하시면 되고 특이하게 이제 매출하고 달리 54번 불공이 있어요. 불공은 뭐냐? 전에가 드린 불공이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의 약자예요. 매입세액 불공제는 것들.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이 불공은 세금계산서예요. 이건 텍스 인보이스라는 텍스 인보이스 TI라고 써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이제 자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TI라고 약자로 써 있는 것은 텍스 인보이스의 약자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요. 것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공제하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보겠지만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토지 관련 매입세액, 뭐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그다음에 뭐 세금에서 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다든지 혹은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구입 유지 관련이랄지 이런 것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렇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세금계산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하는 것들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들을 여기다 입력한다는 거예요. 불공으로 과세 매입 세금계산 수취분이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54번 불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매입분이에요. 여기 신용카드 매입했는데 신용카드 매입분 불공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가끔은 이제 여기 접대비 신용카드 중에 접대비 신용카드를 여기다 입력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만이에요. 접대비 신용카드는 어디다 입력해요? 신용카드 매입분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접대비로 해서. 그렇죠? 자, 55번의 수입은 재화의 수입인데 수입할 때 어떻게 돼요? 수입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라면 반드시 세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냥 정식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세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세관을 안 통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관을 안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밀수라고 해요. 밀수품. 그런 불법적인 것까지 말고 정식적으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세관장이 반드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은 원칙이에요. 그러려면은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수입에 오면은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부가세를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세관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하는 업무를 다 관장하는 세관장이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외국 나갈 때 부가세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해서 수출하는 물품이요. 부가세는 떼고 가라. 그러면서 곱하기 0 해가지고 부가세 빼주잖아요. 매입세 환급해 주고 그리고 나가는 제품은 영웅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부가세의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수단으로서 재화와 수입분에 대해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거기 때문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해라는 원칙에 따라서 소비하는 나라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입으로 55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금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안 써요. 예전에는 뭐 금전 등록기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당시에 있었는데 이거를 얘를 없애고 그럼 땡기려면은 저렇게 다 틀어지니까 얘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빈칸을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놔뒀어요. 그냥 56번은 입력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57, 58, 59번은 카가 카면 카 0이에요. 우리가 카드를 통해 회사 사업용 카드를 통해서 혹은 카드를 통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게 과세 품목이면 카드 과세, 면세 품목이면 카드 면세, 영세율 품목이면 카드 영세로 해서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카드 매입분 중에서 거기에 과세냐 면세냐 영세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니라 참 여기 60번은 면건. 우리가 정규 영수증을 미수채했어. 매입을 했는데 미수채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금전처럼 면건 무증빙은 뭐 하려고 여기다 입력해요. 증빙 없는 것을 매출 매입 잔표에다 입력할 게 아니라 이건 일반 잔표에 입력하는 게 낫겠죠. 그죠? 사실 60번도 무의미해요. 그다음에 60번과 61번과 62번은 현금인데 현금 과세, 현금 면세인데 현금 영세는 없어요. 왜냐하면 증빙 현금 영세는 현금을 줬는데 영세를 저쪽에서 발행해 주려면 있잖아요. 그래서 없고 매입했는데 과세 품목이냐 면세 품목에 따라서 우리가 현금 보내줬더니 거기에 대한 그쵸 이 증빙을 현금 영수증 끊어진 경우에는 현금 과세, 현금 면세만 있어요. 현금 영세는 없어요. 입력하는 난 자체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매출 이용 코드, 매입 이용 코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이용 코드와 신고서와의 관계는 바로 이어서 이 이용 코드하고 신고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